안녕하세요, 엘레 아빠입니다. 오늘은 제가 하부르타를 하기 전에 또는 아이와 어떠한 교육적 가치를 실행하기 전에 부모님들이 가지셔야 할 교육적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그 사람 자체로 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아시나요? 사실은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뇌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이죠. 예를 들면 내가 누군가를 처음 만났다고 가정을 해보죠. 처음 만나면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있는 그대로 이제 소위 요즘 말로 스캔한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사람을 볼 때 그럼 어떤 기준으로 스캔하느냐, 내가 예전에 봤었던 누군가, 아는 사람, TV에서 봤던 사람, 들었던 사람, 이 모든 정보들을 내 뇌가 종합해서 그 기준을 가지고 가장 비슷한 사람을 찾습니다. 그 비슷한 사람의 기준으로 쳐다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편견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아이가 있는 그대로 보는 것 같지만 사실은 아이에 대한 기준 자체가 내 뇌가 이미 정해버리고 만 거예요. 어떻게 정했냐? 그건 부모님들 각자 다 다르시겠죠? 여러분의 부모님에게 느꼈던 그 기준으로 볼 수도 있겠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냉정하게 보실 수도 있겠고요. 또 어떤 분은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볼 수도 있겠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바로 이거예요. 우리 아이들 있는 존재 자체를 기뻐해주는 칭찬과 표현을 거의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들에게 한 행동 또는 결과에 대한 칭찬을 너무 많이 해주잖아요. 숙제를 냈는데 아주 잘했다든지, 시험을 봤는데 잘 봤다든지, 부모님이 말씀을 했는데 잘 들었다든지, 이런 모든 것을 다 생각해보면 이 결과 중심으로 우리가 칭찬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이 영재발굴단이라는 그 TV 프로그램에서 한 아이를 봤는데, 지금도 저는 그 영상만 생각하면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굉장히 가슴이 아파요. 좀 이제 몇 년 전의 일이니까 그 아이가 아마도 공부를 굉장히 잘했던 것 같아요. 수학 문제도 잘 맞히고 여러 가지 좀 똑똑한 아이였던 것 같은데, 그 엄마가 아이가 즐거워하니까 문제를 맞히면서 즐거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방송국 제작진들이 와서 이 문제도 내고 여러 가지 것들을 했는데요. 근데 문제를 못 맞힐 때가 있었어요. 그 문제를 못 맞힐 때 아이가 벽에다 머리를 박고 옷장에 숨기도 하고 굉장히 불안한 모습을 보여서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이제 질문을 하면 이 아이가 계속해서 자기는 이것도 잘 못한다고, 때로는 갑자기 문제를 맞힐 때는 이걸 잘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엄마를 내보내고 그 아이와 의사 선생님이 단둘이 앉아 있습니다. 단둘이 앉아 있는데 그 의사 선생님은 너는 뭘 좋아하니? 막 계속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이 아이는 그러니까 문제를 내보라니까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의사 선생님은 아니, 나는 네가 문제를 푸는지 뭘 아는지 이것보다 지금 네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가 궁금한데? 라고 물어봤을 때 그 아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너무나도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이게 바로 우리 아이들 뿐만 아니라 부모인 저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저도 사실은 이 유튜브를 하면서도 때로는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도, 봐봐, 나 문제 잘 풀잖아, 봐봐, 나 다른 사람보다 똑똑하잖아, 봐봐, 내가 당신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 라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으려고 하는 아주 어린아이의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 이 부모, 저 자신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물론 표현 방법은 다르지만 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잘합니다, 한번 문제를 내보라니까요. 이 부모, 하부르타라든지 아니면 부모와 함께 교육을 한다는 건, 부모가 이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면 사실은 우리 아이에게 그대로 이것이 이어져요. 일단은 저는 모든 교육적 가치를 실행하기 전에 부모님이 정서적으로 건강하고 부모님이 먼저 아이의 모습을 넘어서야지만, 어른처럼 보이지만 아직도 우리는 굉장히 아이의 모습을 많이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그 아이의 모습에서 벗어나서 어른의 단계로 들어서지 않으면 이 교육을 할 때 물론 정보 전달은 되겠지만 그 정보 전달을 하는 과정과 패턴 속에서 이 아이가 나의 나쁜 모습을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부르타를 하든지 아주 좋은 무슨 교육 방법을 하든지 결국에는 이 아이가 좋은 아이가 되고 커서 훌륭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달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내 나쁜 어떤 말투, 표정,
나의 모든 나쁜 가치관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전수된다면 이것보다 안타까운 경우는 없겠죠. 먼저 여러분들이 부부와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 일기를 쓴다든지 자기 자신을 확인하면서 나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는 아이들에게 문제를 맞춰보라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그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러면서 그 의사 선생님이 계속 안아주는데도 그러니까 문제를 내보라니까요 라고 하면서 울고 있는데 그게 마치 저의 모습으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자녀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지 않나요? 엄마는 이거 했는데, 아빠는 이거 했는데, 아이들이 또는 남편이, 아내가 이것을 알아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고 있지 않나요? 물론 우리 아이에게 공부 가르치는 거 참 중요하죠. 근데 그 공부를 가르쳐주면서 엄마 또는 아빠가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그 노력을 알아달라고 나도 눈치채지 못하는 그런 방법으로 계속해서 알아달라고. 나 문제 풀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내가 우리 집안에서 이렇게 많이 희생했는데 왜 아무도 안 알아줘? 엄마는 뭐 집안일일 수도 있고 또 워킹맘이어서 또 이것도 더블 워킹 할 수도 있고 또는 아빠는 또 회사에서 스트레스도 받고 또 아빠는 또 나름대로 노력하는데 왜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아? 이렇게 또 아이도 나도 최선을 다하고 주고 있는데 왜 엄마 아빠는 나를 그냥 그대로 바라주지 못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가?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가정의 멤버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저는 물어보고 싶습니다. 저도 굉장히 부족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찍으면서 우리 아이들과 이 모습을 나누고 또 아내와 나누고 하면서 우리 자체가 정서적으로 굉장히 행복해져야만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꼭 한번 자리에 앉아서 정말 5분이라도 내가 다른 가족 구성원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있는지, 교육에 앞서서 나는 과연 정서적으로 건강한지, 또는 나의 부모님에게, 나의 아내에게, 또는 나의 남편에게, 나의 자녀에게 문제를 풀어서 그것을 알아달라고 다른 모습으로 상처를 주고 있지 않은지 그거를 확인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교류 분석학은 뭐냐면 우리 안에 여러 가지 자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자아가 7살까지 형성이 되는데 그 자아를 이제 7살 이후에 어른이 되어서 어떻게 컨트롤하고 그것이 교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교육 심리 쪽에서 한번 접근해보는 그런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